순환 과정에 대해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산성은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거래가 나타납니다. 자, 거래이긴 한데 여기 보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정 붕괴가 빠져 있죠, 지금. 수정 붕괴가 빠져 있는 회계 순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수정 붕괴하고 정기하고 시산표 작성하고 요것만 빠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한다면 중간에 하나만 딱 물론 이제 절차는 3가지지만 수정 붕괴, 정기, 수정 후 시산표. 자, 3가지만 그냥 중간에다가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회사 이름은 산성입니다. 주식회사. 자, 이 회사는 개인 기업입니까? 법인 기업입니까? 법인 기업이죠. 자, 밑에 법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식회사는 법인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계 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자,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밖에 없는 것 뿐입니다. 자, 붕괴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보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그 다음에 시산표 만들고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마감 붕괴하고 붕괴했다면 또 전기가 나타나고 시산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마감 후 시산표죠. 자, 마감 후 시산표 작성하면 재무상태표 작성할 수 있고 나중에 차기 2월, 정기 2월 해주는 절차를 통해서 모든 전개했던 계정들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자, 붕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식회사 산성은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이건 뭘 떠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 빌려와서 자산, 현금이 증가했느냐? 주주들이 투자해서, 즉 자본이 증가해서 자산이 늘어났느냐? 자, 지금은 부채가 늘어나서입니까? 자본이 늘어나서입니까? 그렇죠. 자본이 늘어나서입니다. 자, 그러니 자, 대변에는 자, 지금 이제 거래의 8요소는 제가 말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는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 주주가 투자한 돈은 자본금,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은, 뭐, 액면이 얼마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액면금액이다라고 봅니다. 50만원. 자, 대변에 자본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자산이 증가해서 차변의 자산 증가겠죠. 자, 어떤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50만원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붕괴가 되겠죠. 자, 2번 비품 30만원을 현금으로 차입하다. 현금을 빌려왔으니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자산 증가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현금 30만원 2월 1일 날부터 합시다. 2월 1일 날 비품 3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그럼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이 나가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의 현금 30만원. 현금이 나가면 나간 돈은 차변의 비용 발생인데, 자, 비품은 현금화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 소멸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비용 발생이 아니라 또 다른 자산의 증가겠죠.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30만원만큼 증가합니다. 자, 3월 1일 은행으로부터 25만원을 차입하다. 돈을 빌려왔으니 현금이라는 자산 20만원은 회사에 증가하겠죠. 자산 증가는 차변. 차변의 현금 25만원. 자, 현금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돈은 수익 발생입니다. 대변은 수익 발생인데
뭔가 주고 돈이 들어왔어요. 수익 발생이죠. 지금은 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빌려왔으니 나중에 갚아야 되죠. 자, 갚아야 된다면 부채의 증가죠. 그래서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부채의 이름은 뭔가요? 예, 차입금입니다. 자, 여기서는 언제 갚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차입금으로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차입금 25만 원. 자, 4번. 트럭을 10만 원에 외상으로 매입하다. 자, 트럭은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는 팔면 현금화되니까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만 원. 자, 그리고 차량 운반구는 외상이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증가하겠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인데, 자, 이때 부채의 이름은 뭘까요? 예,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인 이유는 뭘까요, 그럼? 그렇죠. 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나타난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10만 원 분기가 됩니다. 5월 1일 날 용역을 18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자, 용역을 제공했으니 주된 영업활동이 일어났죠. 자, 주된 영업활동이 일어났으니 용역을 팔고 제품을 팔고 상품을 팔고 수익이 발생하겠죠. 수익 발생은 대변. 대변에 가서 지금은 용역 매출이니까 용역 매출 18만 원. 자, 외상이랍니다. 자, 이건 지금 주된 영업 활동이죠.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타난 채권은 그렇습니다.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 또는 바드럼인데 자, 그냥 매출 채권으로 동의를 하도록 합시다. 매출 채권 18만 원. 자, 6번 급여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이 나가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현금 25,000원. 차변에 현금이 나가면 나간 돈은 비용 발생. 차변에는 급여라는 비용이 25,000원만큼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분계가 다 되었네요. 자, 분계하고 나면 이제 정기라는 걸 해야죠. 자, 정기라는 것은 다른 장부로 옮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 옮긴다라는 뜻. 자, 어디다가 옮기느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공책에다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분계는 그러면 어디다가 할까요? 무슨 장부에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봤죠? 요즘에는 사실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별 의미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다가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끔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분계하는 장부는 그냥 분계장입니다. 자, 그래서 분계하는 장부에서 정기하는 장부로 옮겨줍니다. 자, 정기는 분계한 것을 옮긴다라는 뜻이고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총계정 원장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지금 현금 거래가 차변에도 있고 또 대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흩어진 거래들을 모아주는 과정이 정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죠. 자, 정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이제 계정은 만들어 뒀는데 제가 계정 만들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계정을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차변의 현금 50만 원. 자, 전기하는 거 잘 모르겠다. 자, 잘 모르는 사람? 자, 모름 이렇게. 자, 전기 다 할 줄 안다.
자, 정기할 때 차변에 분계된 것은 차변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물론 현금 50만 원이니까 현금 계정에 가서 차변에 분계되었으니 차변으로 오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절차가 좀 있습니다. 차변에 분계되었으니 차변으로 왔죠. 자, 제일 처음에는 날짜를 적어줍니다. 자, 날짜를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상대 계정 과목을 적어주거든요. 자, 현금의 상대 계정 과목은 반대편에 분계된 계정 과목을 말합니다. 뭡니까, 지금? 현금을 상대 계정 과목은 뭔가요? 자본금이죠. 그래서 자,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 적어주고, 자, 금액은 당연히 현금 50만 원에 요 50만 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기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자기 금액. 그래서 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자, 정기한다라고 합니다. 정기 어렵지 않죠? 자, 또 대변에 자본금이 있네요. 자, 자본금 제가 밑에다가 만들어 뒀습니다. 자, 자본금. 자, 계정을 만들어주고, 자, 대변에 분계되었으니 자본금 계정. 자, T 계정 어디로 갈까요? 대변에 분계되었네요. 자본금이. 대변으로 가주면 되겠죠. 자, 대변으로 가서, 자, 날짜는 1월 1일.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굽니까? 현금이네요. 자, 그리고 금액은 자기 금액, 자본금, 자기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현금 50만 원. 물론 여기서는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자기 자신의 금액을 적어준다라는 거.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헷갈려가지고서 상대 계정 과목을 적어주니까 현금 50만 원 요걸 여기에다가 갖다 적어주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 차변에 30만 원. 자, 비품 계정에 가서 차변에 분계되었으니 차변으로 갑니다. 날짜 2월 1일 적어주고,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구? 현금이죠. 예. 자, 그리고 금액은 자기 자신의 금액인 3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자, 현금 계정 과목이 나왔는데, 자, 또 현금이라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전개해 주느냐? 그건 아닌 거죠. 제가 현금이 흩어져 있는 계정 과목들을 모두 모아주기 위해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 계정 아까 만들어준데 전개한 곳에다가 가서 계속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디에 분계되었다고요? 현금 30만 원이 대변에. 대변으로 갔습니다. 2월 1일 날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굽니까? 비품이네요. 네, 비품. 금액은 현금 30만 원에 자기 금액 30만 원 전개해 줍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 날 또 현금 25만 원. 자, 그래서 자, 현금 계정에 자, 차변으로 갔습니다. 차변으로 가서 3월 1일 날 차변에 분계되었으니 차변으로 왔고,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굽니까? 네, 자, 입금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기 자신의 금액? 그렇죠. 2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차입금, 자, 차입금 전개해 주러 갑시다. 자, 차입금. 자, T 계정 만들어져 있고, 자, 여러분들은 만들면서 하면 됩니다. 자, 대변에 분계되었으니 대변으로 가야죠. 날짜는 3월 1일.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구? 누구? 예, 현금입니다. 금액은 자기 자신의 금액 2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차량 운반구 전개하러 갑시다. 차량 운반구, 예, 여기 있네요. 차변에 분계되었으니 차변으로 왔습니다. 날짜는 4월 1일.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구? 네, 미지급금입니다. 4월 1일 날 미지급금. 금액은 누구?
차량 운반구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금액을 적어주는 겁니다. 자, 대변에 미지급금 10만원. 자, 미지급금 전개해주러 갑시다. 자, 대변에 분개되었으니 대변으로 갔죠. 자, 대변의 날짜는 4월 1일.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구? 네, 차량 운반구입니다. 금액은 자기 자신의 금액 10만원 적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전기된 것만 봐도 거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에 10만원 있다라는 건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네요. 왜 증가했습니까? 상대 계정 과목을 보면 차량 운반구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사가지고 왔네. 라는 거 우리가 거래를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도 봅시다. 차입금은 3월 1일 날. 차입금도 부채니까 대변의 금액이 있다라는 건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차입금 빌려왔네. 돈 빌려왔네. 이런 뜻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왔네.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매출채권. 자, 18만원. 자, 매출채권 전개하러 갑니다. 매출채권. 차변에 분개되었으니 차변으로 왔습니다. 5월 1일 날.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구?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역 매출입니다. 자, 혹시 지금 수업하면서 누워있거나 그런 사람은 없죠? 듣는 건 누워서 할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필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누워있다라는 건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을 위해서는 뭐 휴대폰으로 해도 좋고, 또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으로 수업을 들어도 좋지만, 자, 누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상대 계정 과목은 용역 매출. 자, 금액은 자기 자신의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18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용역 매출. 자, 용역 매출 계정이 왔습니다. 자, 대변에 분개되었으니 대변으로 가야죠. 자, 대변으로 갔습니다. 날짜는 5월 1일. 짝지는 누구? 그렇죠. 매출 채권. 제가 짝지라고 해도 다 알아듣네요. 18만원. 자, 그 다음에 6월 1일 날 급여. 자, 급여 계정 찾아왔습니다. 자, 차변에 분개되었으니 차변으로 왔습니다. 6월 1일 날. 자, 짝지는 누구? 네, 현금입니다. 자, 짝지는 현금. 금액은 급여에 얼마? 25,000원입니다. 자, 나같이 전개하고 있죠? 자, 대변의 현금입니다. 현금 계정 찾아가야죠? 자, 현금 계정에 자, 대변에 분개되었으니 대변으로 갑니다. 자, 대변으로 가서 날짜는 6월 1일. 짝지는 누구? 네, 급여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25,000원. 네, 입니다. 자, 그럼 전기는 다 됐네요. 자, 전기했다면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나? 자,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분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 전 시산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자, 이 시산표는 수정 전 합계도 나와 있고 잔액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정기된 거 보고서, 총계정 원장을 보고서 한 개 한 개 옮겨주는 겁니다. 자, 옮겨줄 때의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모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전개할 때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될 수 있으면 모아서 만들어줬죠. 자, 현금, 시산표 만드는 방법. 자, 같이 봅니다.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중간에다가 계정 과목 밑에 적습니다. 자, 적어 놓고서 차변의 합계가 50만 원, 25만 원 얼마입니까? 차변의 합계 내줍니다. 얼마입니까? 예,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계란에다가 75만 원 적어뒀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30만 원, 2만 5천 원 더하면 얼마? 32만 5천 원이죠. 그래서 합계란에다가 대변의 합계는 32만 5천 원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차변의 합계가 75만 원, 대변의 합계가 32만 5천 원이라는 얘기는 자, 현금이 차변에 75만 원이니까 현금이 들어온 건 75만 원, 나간 건 32만 5천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얼마치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42만 5천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많은 쪽에다가 잔액을 42만 5천 원 이렇게 제가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현금은 자기 자신이 자산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을 해보면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남도록 부채와 자본은 어디에 잔액이 남아야 될까요? 그렇죠. 대변에 남아야 됩니다. 왜냐? 부채와 자본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수익은 잔액이 어디에 남아야 될까요? 수익은 대변입니다. 수익의 자기 자리도 대변이죠. 자, 그럼 비용은 잔액이 어디에 남아야 될까요? 그렇죠. 자변에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산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할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적어주면서 잔액은 자기 자리에 다 남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분계와 정기가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합계와 합계 잔액이 같고 잔액과 잔액의 합계를 내서 잔액이 같다면 분계와 정기가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품 있네요. 비품 차변에 30만 원. 자, 그래서 제가 차변에 30만 원 적었죠. 대변에는 없으니까 잔액이 차변에 30만 원 남아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차변에 10만 원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는 없고 잔액은 차변에 10만 원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 차변에 18만 원. 차변에 적어줬고 대변에는 없고 차변에 18만 원 잔액이 남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부채. 자, 부채는 대변에 25만 원. 자, 그래서 대변에 25만 원 적었고 차변에는 0이네요. 그럼 잔액은 대변에 25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미지급금 대변에 10만 원입니다. 미지급금 대변에 10만 원 됐고 그래서 잔액도 대변에 10만 원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없습니다. 자본금 대변에 50만 원입니다.
대변에 50만 원. 그래서 자본금 대변에 50만 원 적고, 그리고 잔액도 대변에 50만 원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 매출 대변에 18만 원이네요. 대변에 18만 원 적어주고, 잔액도 대변에 18만 원. 자, 급여 차변에 2만 5천 원. 그래서 차변에 2만 5천 원 적어주고, 잔액도 2만 5천 원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합계를 내줘야죠. 자, 합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보도록 합니다. 자, 뭐와 뭐가 같아야 됩니까? 자, 중간에 자, 요 합계와 요 합계란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 잔액란과 잔액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는지 자, 지금 계산기는 찾아오기 힘들 것이고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휴대폰 계산기로 자,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맨 앞칸에 1번, 두 번째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자, 제가 자,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릅니다. 자, 연결해서 두 번째 동영상 연결해서 듣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수정전 합계잔액 기산표의 합계는 맨 끝에 103만 원, 그리고 또 맨 끝에 4번에 103만 원, 중간에 135만 5천 원, 그리고 또 중간에 135만 5천 원. 자, 결국 안에 게 합계가 일치하고 바깥의 것이 합계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산표를 보고서 이제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 그러면 3번하고 4번 사이에 빠진 것은 수정분계, 정기, 수정 후 시산표. 자,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 빠져도 상관은 없다고 그랬죠.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손익계산서는 자, 위에 화면에 자, 수정전 합계 시산표를 보고서 그냥 옮겨주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을, 대변에는 수익을 자, 작성하니까 용역 매출은 수익이죠. 자, 잔액란에 있는 걸 옮겨주는 겁니다. 자, 용역 매출은 잔액란에 18만 원. 자, 그대로 옮겨줬죠. 그 다음에 자, 급여는 차변에 잔액이 남아있으니 차변에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딱 하나씩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차변에는 25,000원, 대변에는 18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수익은 들어온 돈은 18만원이고 차변의 비용은 즉 나간 돈은 25,000원입니다.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면 15만 5천원이 나오죠. 자, 이것이 이익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단기에 나타난 순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단기순이익을 차변에 표시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당기순이익을 차변에 표시해주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작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차변과 대변을 일치하게끔 작성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고 손익계산서도 그러면 일치하게끔 작성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차변에다가 주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합계가 18만원, 대변의 합계도 18만원.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15만 5천원이 구해졌죠. 15만 5천원은 자, 누구의 몫인가요? 당기순이익은 누구의 몫이다? 주주죠. 자, 주주의 몫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익이 났으니 이건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다 라는 것을 자본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 자본의 이름이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15만 5천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갔죠. 자, 근데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뛰어넘듯이 옮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다가 옮겨주기 위해서 마감분계라는 것을 해줍니다. 자, 마감분계. 자, 제가 5번에다가 세 가지로 분계하시오라고 해뒀죠. 자, 맨 처음에 수익은 0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은 용역매출 18만원 하나밖에 없죠. 자, 수익을 0으로 만들어주려면 반대편인 차변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용역매출 18만원 이렇게 분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상대계정 과목은 무조건 집합 손익 또는 손익으로 분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있죠. 자, 하다 보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을 0으로 만드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비용은 당기순이익은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은 급여 하나밖에 없습니다. 급여가 없어지려면 차변에 있으니 대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급여 25,000원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손익입니다. 자, 그리고 자, 3번 분기를 하기 위해서 1번, 2번을 먼저 정기를 해줍니다. 분기하면 무조건 정기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순서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용역 매출 1번, 2번 분기하고 정기부터 합니다. 자, 차변의 용역 매출 18만원. 자, 정기해 줄 겁니다. 자, 정기해 주는 것이 그러면 용역 매출 새로 만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정기해 주던 총계정 원정이 그대로 연결해서 정기를 해주면 돼요. 자, 용역 매출 차변에 분기되었으니 이제 차변으로 갑니다. 지금 마감 분기는 기말의 분기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라서 12월 31일 날짜 적어주고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상대 계정 과목은 그렇죠. 손익입니다. 손익. 자, 금액은 자기 자신의 금액 18만원 적어줘야죠. 손익 18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손익 전개해 줄 겁니다. 자, 손익 제가 미리 만들어 놨죠. 자, 대변에 가서 대변에 분기되었으니 대변으로 제가 갔죠. 12월 31일.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상대 계정 과목은 그렇죠. 용역 매출입니다. 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분기에 가서 손익 25,000원. 자, 손익 계정에 가서 차변에 분기되었으니 차변으로 갔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 상대 계정 과목은 뭔가요?
네, 급여입니다. 맞습니다. 자, 금액은 25,00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급여 저거 옮겨주러 갑니다. 대변의 급여. 자, 급여 계정에 대변으로 가야죠. 자, 대변에 가서 12월 31일.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뭡니까? 네, 손익입니다. 금액은 25,000원이겠죠? 자, 1번, 2번을 정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니까 손익 계정에 차변과 대변이 차이가 나타나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랑 똑같나요? 이거 손익계산서랑 똑같죠. 양식만 조금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 손익계산서는 정식적인 기본적인 재무제표 보고서죠. 정보 이용자에게 딱 보여줘야 되는 정식적인 외부에 보고해야 될 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손익은 그냥 총계정 원장 중에 임시적인 계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시적인 계정을 왜 만들어줬느냐? 손익계산서랑 똑같이 만들어서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나는 만큼 15만 5천 원 차이가 나는 만큼을 어디다가 옮겨줘야 돼요? 어디다가? 저 어디? 그렇죠. 이익잉여금에 옮겨줘야 되죠. 그래서 손익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을 옮겨주기 위한 매개체로 쓰기 위해서 잠시 그냥 만들었을 뿐인 계정인 겁니다. 손익은. 그래서 15만 5천 원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적어주고 날짜 적어주고 자 그리고서 이 15만 5천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 계정 과목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마감분기 3번이 되는 거죠. 분계를 안 했는데 정기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손익계정에 정기 먼저 한 걸 보고서 거꾸로 마감분계 3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계하고 정기할 수 있다면 정기된 것도 거꾸로 분계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또 할 수 있기도 하고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정기된 걸 보고서 3번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정 과목은 두 개겠네요. 손익과 이익잉여금 두 개겠죠. 맞습니다. 차변에는 손익, 대변에는 이익잉여금.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이 손익 계정의 주인은 손익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상대 계정 과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손익 계정의 금액이 어디에 있나 보면 돼요. 차변에 있죠. 그럼 손익은 차변에 분계된다는 뜻입니다. 손익 15만 5천 원.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은 반대편에다가 이익잉여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15만 5천 원. 자 그러면 정기한 것이 거꾸로 분계가 잘 되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손익 15만 5천 원, 차변에 손익 15만 5천 원, 상대 계정 과목은 이익잉여금. 정기된 거 가지고 온 거 맞죠? 자, 이익잉여금은 정기됐나 안 됐나요? 이익잉여금 계정에 정기한 적은 없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갑니다. 자, 이익잉여금 자, 계정에 가서 대변에 분계되었으니 대변으로 갑니다. 12월 31일. 자, 상대 계정 과목은 누구? 상대 계정 과목은 그렇죠. 손익입니다. 금액은 15만 5천 원. 자, 여기까지 하면 수정, 마감 분계하고 정기하고 자, 다 끝났죠. 자, 그리고 나면 무조건 분계하고 나면 정기 시산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제가 마감 후 시산표 자, 만들어 놨죠. 자, 이건 뭐 보고 또 하느냐? 자, 정기한 것에 총계정 원장에 조금 전에 마감 분계를 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또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마감 후 시산표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잔액 시산표만 작성해 놨습니다. 자, 현금 자, 봅니다. 집중해서 자, 현금 적어주고 자, 잔액은 차변 75만 원에서 대변 32만 5천 원 빼면 차변에 42만 5천 원 남죠? 자,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잔액 시산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비품 대변에 없으니까 차변에 30만원 남았습니다. 차량 운반구 대변에 없네요. 차변에 10만원. 자, 매출 채권 차변에 밖에 없죠? 차변에 10만원. 그 다음 매출 채권 18만원. 차변에. 그 다음에 차입금은 대변에 25만원. 그리고 미지급금은 칸이 조금 안 맞네요. 미지급금은 대변에 10만원 잔액이 남았고, 자, 자본금은 50만원 대변에 잔액이 남았죠? 자, 그 다음 이익잉여금 방금 우리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거든요. 대변에 15만 5천원 적었죠? 자,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다 적었고 수익과 비용을 봅시다. 자, 수익은 차변에다가 대변 빼면 0, 급여는 차변에다가 대변 빼면 0, 없어지죠. 0인, 그렇죠. 0인 것이 굳이 시산표에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차변 대변 일치합니다. 라고 자, 마감만 해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감 분계의 가장 큰 목적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수익과 비용을 총계정 원장의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감해주는 것이 목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손익은 차변에 더하면 18만원, 자, 대변에도 더하면 18만원, 자, 합계는 물론 자, 밑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손익도 마무리를 자, 해주면 손익계정은 마감 분계를 하면서 나타났다가 나중에 마감 분계를 끝내고 나니까 차변 대변 빼면 0이라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시적인 계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감 후 시산표에는 수익과 비용은 0이라서 하나도 안 가고 손익계정도 없어지고 자산, 부채, 자본밖에 안 남죠. 자, 합계가 자, 네, 제가 냈더니 자,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10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1005 000. 자, 여러분들 수업 마치고 자, 과연 1005 000이 나오는지 자, 확인을 나중에 자, 해봅니다. 자, 그리고서 마감 후 잔액시산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재무상태표로 옮겨주면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42만 5천 원 차변의 건 차변으로 대변의 건 대변으로 그대로 옮겨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금 42만 5천 원 넘어왔죠. 비품 30만 원 그대로 적었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만 원 그대로 왔고, 그리고 매출 채권 18만 원 그대로 왔죠. 자, 그리고 차입금 25만 원 대변에 25만 원 그대로 옮겨줬고, 미지급금 10만 원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 50만 원 그대로 옮겨줬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대로 옮겨줬죠. 자, 그리고 나서 합계를 했더니 차변과 대변에 10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일치하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감 후 시산표를 재무상태표로 그대로 옮겨주면 차변 대변이 일치되도록 작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절차,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을 하는 거죠. 자, 자산부채 자본은 자, 마감을 하는 방법. 자, 방법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자산 하나, 부채 하나, 자본 하나. 자, 한 개씩만 딱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 항상 마무리 12월 31일 날에는 자, 마무리를 할 때
차변과 대변이 일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차변에는 75만원, 대변에는 32만 5천원. 자, 일치하려면 어디에 얼마가 모자라나요? 어디에 얼마가 모자랍니까? 예, 대변에. 대변에 얼마가 모자랍니까? 얼마의 금액이? 그렇죠. 42만 5천원이죠. 대변은 12월 31일, 차기 2월 42만 5천원. 자, 제가 왜 차기 2월 했을까요? 현금 42만 5천원이 지금 남았다는 뜻이죠. 들어온 돈에다가 나간 돈 빼니까 42만 5천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2만 5천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기 내년으로 넘겨서 또 42만 5천원부터 내년에 쓰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42만 5천원은 차기 2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합계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 합계를 내주면 차변에 75만원, 대변에도 75만원. 똑같죠. 자, 마무리하고 차기 2월 하라고 했으니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날에 가서 전기 2월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 현금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니까 전기 2월 될 때는 자기 자리로 와야 됩니다. 1월 1일 전기 2월 42만 5천원. 차기 2월 된 만큼 전기 2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본 중에 하나, 자, 요거를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자, 모자라는 쪽이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이익잉여금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그렇죠. 차변이죠. 차변에 와서 12월 31일. 자본도 주주의 몫이죠. 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몫이 올해 말로 마감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배당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기 2월 15만 5천원. 자, 해서 약식마가. 자, 합계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한 줄이니까. 자, 차변 대변 같습니다. 마무리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정기월로 또 받아줘야죠. 그 다음 해에 가서 2021년 1월 1일 날에 가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익잉여금은 전기 2월. 자, 이렇게 15만 5천원 받아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하나만 딱 해보겠습니다. 자, 부채. 자, 차입금 해볼게요. 자, 차변 대변 모자라는 쪽이 어느 쪽? 네, 차변입니다. 차변은 12월 31일, 차기 2월. 제가 차기 2월을 적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차입금 빌린 돈이 25만 원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기말이 되어서 마무리된다고 해서 갚지도 않았는데 차입금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차기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 날 정기월로 또 받아줘야죠. 자, 차입금의 자기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자리는? 그렇죠. 대변이죠. 대변에서 자, 2021년 1월 1일 날 전기 2월로 25만원 이렇게 받아줘야죠. 자, 이렇게 다 모든 자산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을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 회계순환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계정 과목들을 마감을 하면 어떤 화면이 되는지 자, 제가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해 놓은 것을 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마무리 해놓은 화면이 요 화면입니다. 자, 제가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잘 보이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회계순환 과정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목소리가 잘 들렸습니까? 화면도 잘 보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그럼 한 10분 정도 후에 저번 주에 과제로 냈었던 수정 공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풀어볼게요.
자, 수업합시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자, 출석 체크 마지막 시간에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김나연, 유빈, 네. 유하영, 유하영, 장종효, 네. 김동우, 네. 바흐르든, 네. 셔후루, 흐베크, 네. 조은정, 네. 최재영, 네. 황다홍, 네. 자, 화면 잘 보이죠? 아, 네. 나연이 왔네요. 알겠습니다. 출첵했습니다. 유하영.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계 기간은 202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자, 먼저 조금 쉬운 것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2년 7월 1일에 1,000만 원을 연 12%로 1년 후에 이자와 함께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자, 결국 1,000만 원 대여하였다. 12% 이자 받기로 했다. 1년 후에 받기로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결산일은 언제입니까? 결산하는 날 몇 월 며칠? 결산하는 절차에서 제일 첫 번째 절차가 이 수정분계인 거죠. 수정분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산이라는 표현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결산일은 12월 31일이네요. 왜? 회계기간의 기말이 12월 31일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이 돈 대여했다. 이 분계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12월 31일에 분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서 보면 7월 1일에 돈 빌려주고 12월 31일이 자 되니까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경과되었죠. 그러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거죠.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이자 받는 거와 현금으로 받는 거와 상관없이 용역이 제공 완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자라고 하는 것이 발생주의죠. 그러면 대여금이 있으니 이자를 받겠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겠네요. 언제까지? 빌려준 날로부터 12월 31일 지금 현재 시점까지 결산분계 하는 날까지. 그래서 수익 발생은 어디입니까? 수익 발생은 어디? 차변 대변 어디? 대변입니다. 그렇죠. 자, 대변의 수익 발생. 대여금 분계하라는 시점이 아닙니다. 대여금 분계는 7월 1일 날 이미 한 겁니다.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건 뭡니까? 31일 시점에 수정 분계하시오. 지금 현재는 22년 12월 31일이 현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수익 발생, 대변입니다. 자, 수익의 이름은 이자 수익입니다. 금액은 안 구해서 아직 잘 모르겠네요. 자, 수익은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은 이자. 나중에 받으면 현금화 되겠네요. 현금화 된다면 무슨 성격이라고요? 현금화 되면 뭐의 증가? 그렇죠.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는 어디? 차변 대변 어디? 차변. 차변의 거래의 8 요소는 자산 증가. 자, 이 자산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못 받은 이자.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미 들어보기도 했겠지만 밑자는 아직 밑자. 아직 못 받은 이자. 자, 계정 과목은 뭘로 할까요? 황다홍, 다홍이, 네. 자, 아직 못 받은 이자 계정 과목 이름을 뭘로 할까요? 예, 하영이 출제했습니다. 그렇죠. 미수 수익입니다. 자, 아직 못 받은 이자 그러면 미수 이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수익을 말하니까 미수 수익 이렇게 분기를 해주면 됩니다. 금액을 구하면 되겠죠? 자, 금액은 1,0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계산됩니까? 120만 원 계산이 되죠. 그럼 지금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1년 중에 딱 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누기 2 해주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60만 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은 60만 원입니다. 자, 분계 끝. 자, 그 다음에 3번 분개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자,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유하영, 유하영. 네. 자, 3번 분계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최재영. 네, 어려웠네요. 최재영. 네, 재영이는 자, 3번 문제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자, 재영이는 어땠어요? 어려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렵게 좀 느끼네요. 자, 이 문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나타나는 붕괴는 아니죠. 붕괴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수정 붕괴 사항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용역을 제공했다. 뭐가 발생합니까? 생수 만드는 회사가 생수를 팔았네요. 무슨 매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만들어서 팔면 제품 매출. 만들어진 거 사가지고 와서 팔면 상품 매출이죠. 자, 여기서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러면 뭐 제공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판매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품을 팔았네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겠죠? 또 수익 발생은 어디? 수익 발생은 대변.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10만 원, 금액도 10만 원 틀린 게 대변에는 틀린 분기가 없습니다. 틀린 게 없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자, 근데 상품을 팔고 현금을 받았는데 뭐로 분개한 겁니까? 현금으로 분개했죠. 매출 채권으로 분개했죠. 현금으로 분개해야 되는데. 그럼 이 자리에 매출 채권이 아니라 현금이 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매출 채권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면 되겠죠. 쫓아내면 어디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디로 쫓아낼까요? 차변 대변 어디? 그렇죠. 대변이죠. 자, 대변에 매출 채권 10만 원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비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채워 넣어야 돼요? 차변에다가.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이 자리에. 현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차변에 현금 넣어주면 되죠. 뭐 이렇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 문제가. 금액도 그대로죠. 금액이 바뀌었다면 또 복잡해지지만 금액도 그대로고 계정 과목 하나만 쫓아내고 그 자리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온 걸 없애고 넣어주면 되니까 쉽죠? 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아니요. 자, 상품 매출은 그대로 붕괴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만 없앤 겁니까? 매출 채권만 자 대변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현금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금 10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건 거죠. 그냥. 아, 그렇죠. 이해했죠. 예. 너무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차변에는 자산 증가, 대변의 매출 채권은 자산 감소, 거래 판료소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붕괴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재영이, 최재영. 예, 차변에 뭐라고 붕괴할까요? 자, 감가상각비 붕괴는 규칙적으로 개정 과목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차변에는 뭐? 저번 시간에 우리 수정 붕괴할 때 했었었죠? 자, 저번 시간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같이 수업했었는데요. 자, 어떻게 붕괴한대요? 감가상각비는? 간접법밖에 인정 안 한다라고 그랬죠? 자, 차변에는 뭐? 자, 차변에는 뭐? 재영이 지금 여기서 제가 빨갛게 표시까지 해놨죠? 차변에는 뭐라고 붕괴하고? 자, 감가상각이었죠. 감가상각 문제가. 차변에는 뭐?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죠. 자, 차변에는 뭐? 감가상각 붕괴. 빨갛게 해놓은 거 여기 있네요. 자, 재영이 차변에는 뭐? 감가상각비. 그렇죠. 자, 대변에는 네, 대변에는 그렇죠. 감가상각 붕괴. 붕괴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달라질 뿐인 거죠. 자, 그러면 대손상각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입니다. 미리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와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9만 원. 그대로 그냥 규칙적인 붕괴라고 그랬죠.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 9만 원.
감가상각비는 비용 발생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거래의 판료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었죠. 저번 시간에. 분계 끝입니다. 여기서. 자, 그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을 하다. 자, 이건 어떻게 분계가 돼요? 자, 유빈. 네. 자, 분계 차변에 방금 보고 왔죠? 자, 차변에는 뭐? 예. 대손상각비 50만 원. 자, 대변에는 예, 대손 충당금 50만 원. 자, 대손상각비는 비용 발생이네요. 대손 충당금은 뭐랑 똑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죠. 어떤 면에서?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면서 거래의 판료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에 속하지는 않는, 벗어나는 예외사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9번 풀어볼게요. 임대료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자, 이 표현 안에는 임대 용역을 제공 완료받았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자, 임대 용역을 제공 완료받았으나 기말에 받지 못하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용역 제공을 완료해줬다면 뭐를 발생시키면 돼요? 임대 용역을 제공해줬다면 임대라는 것은 빌려준 거 말하는 거죠. 부동산을 빌려준 거. 부동산을 빌려줬다면 월세를 받아야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쓰고 12월 31일 날 임대료 주고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미 용역 제공은 완료해줬다라는 거죠. 용역 제공을 완료해줬다면 발생주의에 따라서 용역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수익을 발생시키라 라고 그랬죠.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수익 발생은 어디입니까? 수익 발생은 어디? 그렇죠. 대변이죠. 대변의 수익 발생. 자, 이 수익의 이름은 임대료죠. 금액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60만 원. 자,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네요. 아직 못 받은 임대료. 나중에 받아야 되겠네요. 현금화 되겠죠? 현금화 되면 무슨 성격이라고요? 현금화 되면? 그렇죠.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는데 이름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직 못 받은 임대료 뭐라고 이름 지어줄까요? 아직 못 받은 임대료. 아직 못 받은 돈 뭡니까?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이었죠. 미수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는 아직 못 받은 임대료니까 미수임대료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는 거죠. 미수임대료. 자, 근데 이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자, 또 이렇게도 분개할 수 있죠. 미수수익으로도 분개 가능합니다. 60만 원.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 개만 풀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까다로운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는 2번 문제하고 반대입니다. 2번 문제는 돈 빌려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간 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5번은
돈 빌려왔다라고 했거든요. 돈 빌려왔다. 돈을 빌려왔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 발생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차변이죠. 차변에 비용 발생해주고 무슨 비용? 돈을 빌려왔으니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자가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공개를 해주고 금액은 조금 이따 구해봅시다. 자,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못했네요. 나중에 갚아야 되죠. 뭐가 증가합니까? 그렇죠. 부채가 증가하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에 가서 거래의 판례서 적어주고 이제 이름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자. 아직 지급하지 못한 이자. 뭘로 할까요? 이름을 만들어준다면? 예.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이죠. 지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이자니까 자, 이자라는 표현을 자, 붙여서 미지급 이자 이렇게 분개하거나 자, 또는 미지급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는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액은 1,000만 원에 대한 12%는 120만 원이라고 했죠. 아까. 그럼 2배인 2천만 원에 대한 12%는 얼마입니까? 이자가? (240만 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돈을 빌려온 시점도 7월 1일이니까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경과했고 용역 제공을 완료받았고 이 기간에 대한 것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딱 6개월이네요. 240만 원에 6개월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이자는 얼마가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지금은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작게 받고 빌려올 때는 이자를 많이 지급했죠. 근데 요즘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또는 무이자 대출 이런 거 국가에서 많이 해주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나는 뭐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받을 필요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무이자로 내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그냥 시장에서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상공인. 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답니다. 나는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받는다 안 받는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채팅창에 점도 올려봅니다. 자, 받는다 안 받는다. 예. 자, 좋은 점, 은정이 올렸고 자, 나머지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올려봅니다. 아무도 안 올리네요. 한 명만 올리고 예.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긴 한 거죠. 자, 그치만 안 받으면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손해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은행의 이자율이 2%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나한테 2천만 원 빌려준대요. 무이자로. 그러면 국가에서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와서 은행에 그대로 놔둬도 2%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1년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기회 주고 이건 떠나서 당연히 이건 받는 거죠. 다 100%다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혼부부 결혼할 때도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요즘에 제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잘 찾아가지고서. 그래서 무이자로, 아파트, 뭐, 대출 구입할 때 대출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만큼. 딴 데 쓰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저축을 해두거나 안정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정자산에 투자해서 원금 까먹지 말고 이자에 대한 그 차이 금액만 수익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자, 그럴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안 한 거 1번, 6번, 7번, 8번.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자, 제가 회계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재무제표 개념 체계. 물론 지금까지 한 것들도 다 책에 복습으로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또 심화분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좀 아주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떤 회계 처리가 나타났을 때 이거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또 매치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안다면 굉장히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또 사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발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붕괴풀이하고 이제 좀 이론이라서 이거 붕괴보다 물론 수정 붕괴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정 붕괴 정도, 자,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자, 질문은 카톡으로 자,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